육조 직계제.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승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의정부 삼정수익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이에 과인은 의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의정부 서사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육조 직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없앨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서와 중재수의 심의에 관한 것뿐이었다. 상황이 나이가 어려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물려받아 군국 서무를 아울러 자세히 듣고 헤아려 다 조종의 옛 제도를 되살린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뺀 모든 서무는 육조가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짓게 한다. 1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2번 대립의 만연으로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었다. 3번 직전법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하였다. 4번 홍문관을 두어 주요 관리들을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제시된 지문은 육조 직계제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 지문 중 첫 번째 부분은 태종실록 9권 1405년 1월 15일 첫 번째 기사의 일부이며 나머지 부분은 태종실록 27권 1414년 4월 17일 세 번째 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또한 나 지문은 세조실록 2권 1455년 8월 7일 두 번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진짜 실록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의정부의 서무를 나누어서 육조로 귀속시켰으며 육조에 각각 판서 한 명을 두고 직지를 정이품으로 하였으며 전사와 의랑 각각 두 사람씩을 없애고 좌우 참의 각각 하나씩을 두었는데 계급은 통정으로 하고 정랑과 좌랑 각각 한 사람씩 새로 더 두었다. 이 기사의 내용 중 첫 번째 부분이 문제의 가 지문에서 인용한 부분이며 또한 많은 한국사 수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조의 판사의 품계를 정이품으로 높인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의정부의 권한이 무거운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나 정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여 의정부에 관장하는 것은 오직 사대문서와 무거운 죄수를 다시 안액하는 것뿐이었다. 문제의 가 지문의 뒷부분에서 인용한 실록의 기록입니다. 다음은 나 지문과 관련된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왕께서 나이가 어리시어 모든 조치를 다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해서 시행하였던 것인데 이제 내가 명을 받아 통서를 이으면서 군국의 서무를 모두 친히 보고받고 결단하여 다 조종의 옛 제도를 회복하였으니 이제부터 형조의 사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육조에서 각기 그 직무에 따라 직접 계달하라. 여기서 나이가 어린 상왕은 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단정입니다. 실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가 지문은 제3대 임금 태종, 나 지문은 제7대 임금 세조가 각각 재위하던 시기 육조 직계제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문제는 조선시대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대표적인 왕들인 태종과 세조의 집권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은 조선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개척한 지역입니다. 사군은 압록강 상류 지역에 최윤덕이 확보한 지역으로 여연, 자성, 무창, 우예에 두었던 사군을 말하며 육진은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가 개척한 종성, 운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의 6지역입니다. 조선은 대외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여진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표방하였으며 그 외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사군 육진 개척은 강경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3인정책을 실시하였고 토관제도를 실시하여 그 지방의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군 육진의 개척으로 오늘날과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군 육진 개척은 세종 때에 있었던 일로 세종과 세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1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2번 대립의 만연으로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었다. 1541년에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군적 수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군적 수포제는 군역 의무를 군포로 대신 거두는 제도입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이르러 군역이 문란해지면서 요역화되어 군인을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등의 일이 많아지자 백성들의 군역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대립과 반군수포가 만연하게 됩니다. 대립은 누군가를 대신 세운다는 의미로 군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접 복무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군역에 나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 내고 대타를 군대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영화 대립군을 보면 이 대타로 복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군수포는 포를 거두고 군역을 놓아준다는 뜻으로 지방 관청이나 병영에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진 수령이나 지휘관들이 군인들로부터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형태였습니다. 군역의 문란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이 만연하게 되자 1541년에 군적 수포제를 정식으로 실시하여 대립과 반군 수포를 양성화시켰으며, 그 결과 군인들을 현역에 복무시키는 대신 군포를 징수하는 제도가 확산되게 됩니다. 아무튼 군적 수포제가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 때이므로 태종과 세조 사이의 시기가 아닙니다. 3번 직전법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하였다. 직전법은 1466년에 기존의 과전의 세습 형태로 자리잡고 있던 수신전과 휴령전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조선 전기 벼슬에 오른 관리들은 과전이라 하여 토지를 지급받았는데, 이 과전은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어 당연히 나눠줄 토지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도 지급하여 세습이 이루어지는 등 토지는 계속 줄어들고 관리는 늘어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현직만 나눠주자는 취지로 실시된 제도가 바로 직전법입니다. 현직도 챙기기 바쁜데 전관까지 챙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직전법도 1556년에 이르러 직전의 부족과 재정 고갈이 심해지면서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수조권 지급 제도가 소멸되었고, 그때부터 관리들은 녹봉만 지급받게 됩니다. 현직 챙겨줄 토지도 부족해졌으니 이제 녹봉만 받으라며 폐지된 것입니다. 직전법의 폐지는 명종 때의 사실이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태종과 세조 사이의 시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녹봉은 관리들이 지급받던 급여를 말하는데,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들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 광흥창이었으며,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은 그 이름에서 유래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4번 홍문관을 두어 주요 관리들을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홍문관은 사원부, 사관원과 더불어 이른바 언론 3사라고 불리던 기관으로 주로 경서, 사적의 관리와 문안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었습니다. 1463년에 양성지의 건의에 따라 장서각을 홍문관이라 하였는데, 이때 홍문관은 장서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으며, 1478년에 이르러 집현전을 계승한 학술 및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홍문관이 그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성종은 홍문관 관원 모두가 경연관을 겸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승을 비롯한 기타 주요 관리들도 경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경연은 왕과 신하가 모여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자리잡게 됩니다. 태종과 세조 사이의 시기가 아닌 성종 때의 사실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태종과 세조의 집권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묻고 있으므로 세종 때 있었던 사실인 1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가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6조 직계제와 더불어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앙정치구조의 핵심은 의정부와 6조였습니다. 의정부는 1400년에 당시 왕세제였던 이방원의 주도로 왕권 강화 차원에서 고려 후기부터 유지되어 온 도평의사사를 개편하여 성립된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정승이 합의를 통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기관이었으며, 6조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성된 기관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선시대 왕과 의정부 그리고 6조 사이에 보고와 명령, 건의, 제가, 시행 등의 절차와 관련된 6조 직계 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6조 직계제는 말뜻 그대로만 본다면 여선육과 관청을 뜻하는 조, 곧 바로의 뜻인 직, 여쭈다 또는 말씀을 올린다는 뜻의 개, 규정의 뜻을 가진 제로 이루어져 여섯관청에서 곧바로 여쭌다는 뜻입니다. 즉 조선시대 6조의 판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시 말해 직통으로 국왕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받아 시행을 하도록 한 제도로 왕권을 강화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하여 태종과 세조대에 시행하였습니다. 조직도상으로는 6조 위에 있었던 의정부가 업무 보고는 받지 않게 됨으로써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며 삼정승은 명예직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실록의 내용처럼 태종은 6조의 장관인 판서가 구체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품계를 정이품으로 높이고 모든 정무를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6조의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공신 계열이 가지고 있던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조 때 6조 직계제가 부활하게 된 것 또한 왕권을 강화시켜 중앙 집권을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세조는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여 집권하였으므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6조 직계제와 대비되는 제도로 의정부 서사제가 있습니다. 6조 직계제의 경우 6조가 국왕의 직할부대 성격으로 직접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하는 방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의정부 서사제는 6조의 업무가 의정부를 거쳐 국왕에게 보고되도록 한 제도로, 원래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6조에서 각기 맡은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는 삼정승이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이었으며, 국왕은 의정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고 결정하고 다시 의정부를 통해 6조로 내려보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정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의 삼정승이 당시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반면에 왕권이 약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제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던 왕은 세종이었는데, 왕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의정부에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과 군사권, 그리고 사형수의 심리 등은 세종이 직접 장악하여 관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왕권이 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었던 세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이후 일에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이 없이 모두 6조에 붙여져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의정부의 관여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 뿐이었으므로 옛날부터 재상을 임명한 뜻에 어긋난다. 6조는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여쭈어 논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다만 2조 병조의 관리 제수나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에서 사형수 이외의 판결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서 시행하게 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하여 만일 타당하지 않으면 의정부가 맡아서 심의 논박하고 다시 아뢰어 시행토록 하라. 이렇게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시행에 대한 전교를 내렸는데, 실록의 내용 중 2조 병조의 관리 제수나 병조의 군사 업무, 즉 인사권과 군사권, 그리고 형조에서 사형수 이외의 판결은 기존과 같이 각 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국정 운영체제의 큰 틀이었던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